실험이 시작된 지 14주 후 결과는 놀라웠다. 발암물질만 바른 쥐는 눈으로 확연히 보일 정도로 꼬리 쪽 피부에 암세포가 자라났다. 하지만 안토시안을 투여한 쥐는 똑같이 발암물질을 발랐는데도 암세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저희가 그 연구에 도입한 그 모델은 2단계 마우스 피부화 모델로서 이처럼 발암물질을 처리하고 종양촉진제를 일주일에 2번씩 처리하게 되면은 한 10주에 이처럼 그 마우스 피부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을 처리하기 전에 그 포도에서 추출한 그 프로안토시아닌 계열의 물질들을 그 일주일에 2번씩 종양촉진제 처리하기 전에 주었을 적에 저희가 한 14주의 이 결과입니다만 이처럼 그 발암물질에 의한 종양 생성이 현저하게 억제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새들과 원숭이들은 화려한 색의 과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독일의 하인리 셰퍼 박사는 이것이 색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있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의 색이 그 과일의 영양 성분을 알리는 지표가 되는 셈이죠. 이 보라색 과일 역시 짙은 보랏빛으로 과일 속의 영양 정보를 알립니다. 그래서 이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는 거의 껍질 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씨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과일을 먹을 때는 껍질과 씨까지 함께 먹는 것이 건강에 좋겠죠. 그런데 단순히 색을 나타내는 색소 성분이 어떻게 항산화처럼 노화를 막는 작용을 하고 또 과일 자체의 영양을 알리는 코드가 되는 것일까요? 블루베리 산지로 유명한 핀란드 북서부의 바사. 이곳의 블루베리 가공업체에서 일하는 스토럼스텐 씨는 야생 블루베리를 최상품으로 친다. It's becoming a bit blue. Can I taste it? Yeah, but it's not ready yet. It's not ready yet. Can you? 서리, 벌레 등 성장을 방해할 것 같은 환경이 블루베리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한다. 숲에서 멀지 않은 곳에 20년 가까이 블루베리 가공 제품을 생산해온 공장이 있다. As they come to us, you know, unclean blueberries. Okay. So the berries come. 블루베리는 처음에 잎이 달린 채로 그대로 냉동됩니다. 제품으로 만들기 직전 씻겨지죠. Quite good size. Quite good size. 이곳에서 사용되는 블루베리는 모두 야생 블루베리다. 블루베리가 건강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블루베리 주스의 판매량이 점점 늘고 있다.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용하는 블루베리의 양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인공적으로 재배한 블루베리를 사용할 계획은 없다. 이것뿐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야생의 블루베리만을 고집한다. 재배한 것보다 건강에 훨씬 좋기 때문이다. The idea was to know this is the 2 deciliter package we have. 우리는 야생 블루베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생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함유량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특히 스칸디나비아산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함유량이 매우 높습니다. 똑같은 일조량과 똑같은 강수량, 같은 지역인데도 재배 블루베리보다 야생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야생 블루베리의 안토시안이 더 많은 이유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안토시안은 식물의 항스트레스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숲의 블루베리처럼 환경적 스트레스, 다시 말해 햇빛과 물, 그리고 자양분이 적은 환경에서 자라면 더 많은 안토시안을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야생 블루베리에는 재배 블루베리보다 5배나 많은 안토시안이 들어있습니다.
안토시아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과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항스트레스 성분이다. 다시 말해 척박한 환경일수록 안토시안을 더 많이 분비하는 것이다. 이때 만들어지는 식물성 화합물은 안토시안 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식물도 사람이나 동물과 마찬가지로 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물론 그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뭐 태양광선이라든지 미생물, 그다음에 뭐 곤충, 또 그 사람이 살포하는 뭐 그런 살충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서 거기에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그 화학 성분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그 식물이 만들어내는 방어 성분들은 항산화력이나 아니면 그 항균력이 뛰어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그것을 섭취함으로써 그래서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최근 미국에서는 동물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포도 추출물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싱클레어 교수는 포도 추출물을 이용해 길이 2mm의 C.L. 에겐스라는 벌레의 평균 수명을 연장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Jason, I'll try. 우린 나이가 모두 같은 어린 벌레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실험군의 벌레에는 레스베라트롤을 투여하고 또 다른 실험군에는 레스베라트롤을 투여하지 않았는데요. 매일 양측의 벌레들이 몇 마리 살아남았는지 세어보고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안토시안처럼 포도의 식물성 화합물이다. 실험이 시작된 지 25일 후 레스베라트롤을 투여한 군에는 많은 벌레들이 살아있지만 레스베라트롤을 투여하지 않은 군에는 살아있는 벌레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수명이 약 60% 연장된 것이다. 이 벌레의 평균 수명은 15일인데요. 우린 레스베라트롤을 투여해서 이 벌레의 수명을 20일에서 25일 정도로 연장시켰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의 양은 안토시안의 양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안토시안이 풍부한 포도는 레스베라트롤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레스베라트롤과 색깔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레스베라트롤도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성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열량 섭취를 제한하는 것처럼 자양분이 부족하면 식물은 이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화학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중 하나가 레스베라트롤이고 나머지는 파랑, 노랑, 빨강 같은 매우 강렬한 색소들입니다. 따라서 색깔이 매우 진한 포도에 있는 레스베라트롤과 색소들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결국 과일의 색에는 많은 영양 정보가 함축돼 있게 된다. 쇠퍼 박사는 동물이 색을 보고 영양가를 판단해 과일을 선택한다고 봤다. 아마 새들도 자신의 눈으로 과일의 색을 보고 어떤 과일을 먹을지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는 과일의 색깔들이 각각 어떤 영양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인간은 식물의 신호를 이해하고 가능한 좋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진화됐습니다. 만약 슈퍼마켓에 다양한 색깔의 블루베리가 있다면 우리는 굳이 생각하지 않고도 가장 선명한 색의 블루베리를 고르게 될 겁니다. 과일의 색은 그 과일의 품질을 알려줍니다. 소비자는 색을 보고 영양 상태를 추정하기 때문에 과일의 색은 곧 광고입니다. 이 껍질에 중요한 영양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는 해도 이 껍질을 또 씨까지 통째로 먹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에 웬만히 씻어도 이 농약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좀 꺼림칙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잘 활용하신다면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하면서 농약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우선 포도는 통째로 씻지 마시고요. 좀 잘게 나누거나 따로따로 송이를 띄어서 씻는 것이 좋습니다.